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맞아요.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하면 상대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칭찬을 자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깊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 담긴 단 하나의 감정, 바로 존중이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가 수고했어. 오늘 발표 좋았어라고 말했지만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메모를 끝까지 읽어주는 상사를 본다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는 칭찬이었지만 후자는 존중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옵니다. 저녁 무렵 카페 한 구석, 한 노부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노을빛이 커피잔에 번지고 남편은 식어가는 커피를 그냥 바라보고 있죠. 여보, 커피 식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그 말에 남편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그냥 둬요. 당신이랑 있으면 따뜻하니까.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살짝 젖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의 언어였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말보다 눈으로 느끼는 태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운을 느끼죠. 그래서 잘했어요라는 칭찬보다 당신 덕분에 많이 편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런 말이 더 오래 남는 겁니다. 칭찬은 감탄의 표현이지만 존중은 인정의 표현입니다. 너는 잘했다가 아니라 너는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칭찬받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존중을 먼저 느끼며 칭찬보다 인정에 더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쩐지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라는 말로 포장된 상처 주는 말, 도와주려는 거였어. 라는 말로 시작된 간섭,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죠. 라는 위에서 내려보는 태도. 이 모든 건 겉보기엔 부드럽지만 속에는 존중 없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묘하게 기분이 상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태도의 온도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두 그룹의 피험자에게 같은 칭찬을 들려주되 한쪽은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다른 한쪽은 시선을 피하며 기계적으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심으로 말한 그룹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기계적으로 말한 그룹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감정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칭찬의 내용보다 존중이 담긴 방식이 결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입니다. 말의 힘보다 더 강한 건 존중의 기운이에요. 누군가 나를 끝까지 들어줄 때 그게 곧 사랑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칭찬은 잠시 웃게 하지만 존중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칭찬은 입에서 나오고 존중은 마음에서 흘러나오죠. 지금부터 칭찬보다 강한 존중의 언어를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존중이 인간의 몸과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시선을 늘려라. 이 말은 수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진리입니다. 칭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존중의 기술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진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단숨에 바꾸는 존중의 세 가지 표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 눈을 맞추는 시간. 회사 회의실 한쪽 직원 미정은 팀장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잘했어요. 팀장이 짧게 말합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박혀 있죠. 그 순간 미정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칭찬은 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 칭찬은 공기 없는 꽃다발과 같습니다. 예쁘게 포장돼 있지만 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이라도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할 때 그건 전혀 다른 울림을 만듭니다. 오늘 정말 신경 썼죠? 자료 정리 깔끔했어요. 팀장이 이번엔 눈을 들어 미정의 눈을 바라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시선에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제야 미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교류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시선을 통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눈을 마주치는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감정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존중을 표현하는 첫 번째 기술은 말보다 시선의 온도입니다. 대화 중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눈을 맞춰주세요. 그 3초의 정적이 관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두 번째 기술 질문으로 마무리하기. 칭찬은 잘했어요. 에서 끝나지만 존중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로 이어집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윤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은 아이를 멈추게 하고 존중은 아이를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우와, 정말 잘 그렸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색을 골랐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에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여기는 해질녘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이에요. 존중은 상대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생각을 인정하는 태도죠. 이건 어른 사이에서도 같습니다. 배우자가 식탁에 반찬을 올렸을 때 이거 맛있네 라고 말하는 대신 이거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그저 식사가 아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존중은 대화를 확장시킵니다. 칭찬은 마침표지만 존중은 쉼표입니다. 상대의 말을 이어가게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이 열리게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리액션의 깊이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네요. 라고 반응해 보세요. 이 작은 반응이 대화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되지 않는 순간 비로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의 대화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 판단 대신 공감하기.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통해 변화합니다.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한 상담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중년의 남성이 말합니다. 요즘 회사 가기 싫어요. 다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그 순간 그 남자는 입을 다뭅니다. 그의 표정에는 씁쓸한 미소만 남죠. 그 말은 사실 격려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구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정말 힘들지.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엔 공감이 담겨 있죠. 그때 상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말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존중의 대화법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 사람의 감정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존중을 보이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심리적 반사입니다. 그래서 존중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존중의 언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보통의 말 존중의 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해, 됐어. 지금은 잠깐 쉬고 싶죠. 그건 내 방식이 더 맞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
존중은 표현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온도의 차이입니다. 언어는 바뀌어도 마음의 결이 다르면 그건 곧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을 실천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심 없는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시선의 흔들림, 목소리의 떨림, 미세한 미소의 차이까지 모두 느낍니다. 그러니 진심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세요. 침묵 속의 경청이 빈말보다 훨씬 깊은 존중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질문으로 마음을 열고 판단 대신 공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작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바꾸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한 번의 연습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육체적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우리의 몸속 화학 반응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칭찬 100번보다 존중 한 번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말,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1. 존중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킨다. 미국 UCLA 심리학과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사람이 비난을 받을 때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즉각 활성화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감정의 핵심 기관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말투를 쓸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말투를 들을 때는 편도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신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며 이성적 사고 공감 신뢰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죠. 한 실험에서는 30명의 참가자에게 당신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라는 무시의 말을 들려줬을 때 편도체 반응이 평균 4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존중어로 바꾼 당신의 의견도 흥미롭네요. 다른 시각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편도체 활성도가 17%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존중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뇌를 안정시키는 심리적 약이었던 겁니다. 2. 존중은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사람이 타인의 진심 어린 관심과 인정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신뢰 호르몬, 유대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며 면역력과 사회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실험에서는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를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칭찬 위주 대화, 다른 그룹은 존중 기반 대화를 했죠. 칭찬 그룹은 당신 정말 대단해요. 멋져요. 같은 표현을 반복했고, 존중 그룹은 그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나요? 그런 시도 의미 있네요. 같은 질문형 존중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분 후 존중 대화를 나눈 그룹의 혈중 옥시토신 농도가 칭찬 그룹보다 2.8배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30분 후에도 그 수치는 유지됐습니다. 즉, 존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힘이었습니다. 3. 존중은 세로토닌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존중받는 경험을 자주 한 사람일수록 세로토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조절하고 불안 우울을 완화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연구팀은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상사에게 존중받는 빈도와 정신 건강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가 내 의견을 경청해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세로토닌 농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더 높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평균 32%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칭찬을 자주 듣는다는 응답과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달랐다는 겁니다. 칭찬은 기분을 일시적으로 올리지만 존중은 신경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4. 존중은 기억력을 강화한다.
이건 조금 의외의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존중은 단지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기억과 학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뇌신경 연구팀은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태도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습 유지율이 40%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사가 이건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대신 이건 다른 접근인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묻는 순간 학생의 해마 히포캠퍼스, 기억 담당 뇌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즉, 존중은 학습 동기와 기억을 자극하는 인지적 강화제 역할을 합니다. 5. 존중은 심장 박동까지 바꾼다. 감정은 심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의 실험에서 공감과 존중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심박수는 놀랍게도 일정한 조화 리듬 코이런스를 보였습니다. 심박 변이도 HRV가 안정되면 혈압과 혈류가 부드럽게 조절되고 심혈관계 피로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난과 무시의 말을 들은 그룹은 심박 변이도가 크게 요동쳤고 그 상태는 실험 종료 후 4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즉, 말 한마디가 심장을 진정시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존중은 인간관계를 면역력으로 바꾼다. 존중은 단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존중의 경험은 사람의 뇌 속 기억 회로를 재편성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효과라고 부르죠. 하버드대 로버트 월딩어 박사의 75년간의 연구, 행복의 비밀 프로젝트에서도 오랜 기간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50% 낮고 수명은 평균 7년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중받는 관계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7. 칭찬 중독은 불안을 낳고 존중 습관은 평정을 낳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칭찬에 중독될 때 그건 결국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잘했나? 오늘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면 존중은 평가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존중의 언어를 자주 듣는 사람은 외부 평가에 덜 흔들리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은 실제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8. 존중의 문화가 조직을 바꾼다. 존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성과까지 바꿉니다. 구글, 하버드,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서도 심리적 안전감 사이컬러지컬 세이프티, 팀 생산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비난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 즉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혁신과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 따르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팀의 문제 해결 속도는 그렇지 않은 팀보다 3배 빠르고 직원 만족도는 60% 높았습니다. 결국 존중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오래가고 칭찬보다 깊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중은 뇌, 심장,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과학적 힘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존중이 실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실제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동의 한 오래된 미용실. 낡은 드라이기 소리가 윙하고 울리며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날립니다. 그곳의 주인, 미용사 진숙은 스스로를 평범한 동네 미용사라 부르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을 뒤바꾼 단 한마디의 존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적던 날이었습니다. 진숙은 거울 앞에 앉은 80대 어르신의 머리를 감기며 습관처럼 말했다. 머리 감는 게 좀 세죠? 요즘 손이 거칠어서요.
그러자 어르신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요즘은 그런 손 잘 없어요. 그 한마디에 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칭찬 같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숙은 손끝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라 나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 그 한마디 이후로 그녀는 변했습니다. 머리를 감길 때마다 손님의 표정을 살피고 드라이를 할 때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게 습관이 되었죠. 손끝의 감촉, 미용실 안의 따뜻한 공기, 드라이기의 열기 속에서도 그녀는 늘 사람의 온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 미용실은 동네에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유를 기술이라 했지만 진숙은 압니다. 그건 바로 존중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공무원 생활 20년째인 최 과장은 늘 냉철한 일처리로 유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늘 정확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냉정하다는 평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넘겨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이야. 다시 해와. 그 순간 신입의 표정이 굳었고 사무실 공기는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그걸 본 최 과장은 갑자기 마음이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며칠 뒤 같은 신입이 또 자료를 가져왔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한 문장이 공기의 결을 바꿨습니다. 신입은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데이터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최 과장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귀 기울이는 일이구나. 그 후 그는 결제 라인에서도 먼저 물었습니다. 이건 어떤 생각으로 진행한 겁니까? 단 한 문장의 변화로 부하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팀 전체의 성과가 오히려 더 나아졌습니다. 존중이란 결국 귀 기울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괜찮아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한 요양병원 간호사였던 정민은 퇴근 후에도 병동의 환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의 한 할머니,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던 분이죠. 나 집에 가야 돼. 애가 기다리잖아. 정민은 매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지금은 퇴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점점 피곤해졌고 마음속엔 답답함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교육 영상에서 치매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논리가 아니라 존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방식을 바꿨죠. 할머니, 애가 기다리죠?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같이 이야기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괜찮아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의 현실 속으로 잠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요. 네 번째 이야기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이 말을 들은 뒤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50대 재활 환자 민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손가락 하나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리허빌리테이션 센터에서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죠.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때문에 치료사만 힘들잖아. 하지만 어느 날 젊은 물리치료사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민호 씨 몸은 매일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 가슴 깊숙이 퍼지는 희미한 희망. 그건 단순한 격려가 아닌 존중의 눈빛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더 예민합니다.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흐름,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것이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진심이 담긴 존중은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고 관계를 되살리고 심지어 생애 의욕까지 일으킵니다. 한마디의 존중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이 말들 속에는 나름의 호의가 담겨 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말은 마음속 깊이 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심이 없는 말은 결코 온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철 지난 겨울의 공기처럼 형식적인 칭찬은 잠깐 따뜻할 뿐 곧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존중은 마치 봄날 햇살처럼 천천히 스며들며 오래 남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이나 큰 도움보다도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칭찬은 잘한 결과를 바라보지만 존중은 그 사람의 과정을 바라봅니다. 칭찬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이고 존중은 옆에서 손을 잡는 말이죠. 그래서 존중은 평등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의 감정과 생각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존중은 말보다 태도다. 사람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듣고 손끝으로 느끼며 표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존중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봤느냐로 기억됩니다. 어떤 이는 말로는 괜찮아요라 말하면서 시선은 이미 딴 데를 향하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리 다정한 말을 해도 마음은 다칩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침묵이 100마디 위로보다 강하게 전해집니다. 존중은 눈빛의 언어이며 몸의 대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만 진실해진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심이 없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진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을 꺼낼 상대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엔 경계심과 오해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이 짧아지고 감정은 깊이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존중이 있는 대화에서는 다릅니다. 상대는 방어를 풀고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 요즘 너무 지쳤어요.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신뢰는 피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맞닿습니다. 결국 존중은 진심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존중은 관계를 되살린다. 가족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존중이 사라지면 대화는 단절됩니다. 반대로 존중이 회복되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자주 다투었죠.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들은 늘 짜증 섞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얘를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 다음 날 어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엄마는 네가 뭘 하든 내 편이야. 그냥 내 생각이 궁금했어.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엄마, 나도 미안해요.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날 이후 둘은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존중은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입니다. 존중은 나를 위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상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비난이나 조롱,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결국 내 마음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은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사람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예민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할 때 그 안에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이 조금 서툴러도, 시선이 흔들려도 진심만 있다면 결국 그 마음은 전해집니다. 존중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존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온기는 남습니다. 칭찬은 잊혀지지만 존중은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한 문장.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온기, 바로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전해준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칭찬 100번보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말보다 느리지만 눈빛보다 강하게, 시간보다 오래 남는 것.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